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4월 27일 토요일 주말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 사이에 미국 증시는 또 급등하면서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아주 화려한 움직임을 정신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었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밤 사이에 이제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를 이제 프리장에 보이다가 그걸 극복한 나스닥이었고요. 이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후 급등해 나스닥 선물이 1.1% 올라서 우리장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금요일 미국 나스닥이 올해 주간으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봉이 아주 급등이 나왔죠. 이때 2023년 11월, 12월 연말 이후로 상당히 큰 급등이 나오면서 2%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이제 개인 숏 포지션으로 다시금 뒤집혀 있는데요. 7대3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너무 가벼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하루하루 상당히 가벼운 상태고 누적량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깨비 나스닥 형태인데요. 이제 하루하루 지표와 실적에 뒤집히는 상태입니다.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다음 PC 물가지수 발표 이후 이제 주요 일정을 또 보면은 또 지금 못지않은 엄청난 화려한 일정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첫 번째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다음에 AMD가 5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5시 이후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일이죠. 두 번째 휴장일 마치고 FOMC가 이제 5월 2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를 하고 30분에 기자회견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퀄컴 실적 발표까지 있고 그날 아침에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가 정말 5월 물 만기를 앞두고 또 화려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 존재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애플이 그 다음 3일 금요일이 되는 새벽 5시 30분 미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또 하고요. 이것 또한 상당히 파급력이 클 수가 있겠죠. 최근 애플이 주가가 부진했는데 테슬라처럼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할지, 인텔처럼 부진하다가 급락으로 갈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심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3일 금요일 우리장 끝나고 밤에 미국장 시작 전에 고용 보고서, 비농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번 주를 다음 주를 마감하는 그런 일정들입니다. 굉장히 크고 연속적인 일정들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굉장히 변동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 너무 오버베팅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이죠. 현물은 4.2% 상승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KRX 반도체 지수가 약 2% 정도 반등을 했죠. 그러나 이 추세대, 빅각 추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뭐 월요일의 상태를 보면 이제 갭상승을 보이면서 이 추세대를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끝까지 유지할지는 미지수죠. 그날 상황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KB금융 중심으로 금융주들의 큰 상승도 상당히 큰 특징을 보였죠. 밸류업 5월 2차 세미나가 이제 기대되면서 금융주나 뭐 다른 밸류업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이 그 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시장의 급락, 폭락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5월 2차 세미나 한번 기대감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전력 인프라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대원전선, 가운전선, 세명전기, 일진전기, 대한전선, 제일전기공업 등 최근에 이제 상한가 종목 수가 상당히 없었죠. 뭐
아예 없는 날도 있었고 장중에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두 종목 대원전선과 선익 시스템밖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요즘 테마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물에서는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렸던 날입니다. 테마성 자금들이 많이 몰렸던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볼 만한 섹터 중에 이제 화장품 움직임이 좀 있는 것도 연결지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50% 반등을 반락 반등 보였죠. 여기서 요 정도 50% 근접한 반등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를 앞두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지점에서 싸우는데 반등 분위기를 다음 주에 이어 이제 올라탈 수 있을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휴장이고 월화, 목금에 올라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지만 참 이게 옛날에 제약바이오 강세 스타일과 다르게 한 번에 이 제약바이오 이름 붙으면 막 다 올라가는 그런 장세와 다르게 한 번에 힘을 쓴다기보다는 종목별로 격차나 시간차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추적을 해야 되는 방식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소외받는 종목들은 계속 소외받을 가능성, 그러다가 이제 뜬금포로 올라오긴 하는데 그 뜬금포를 맞추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붙어있는 바이오 제약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제약 바이오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시간차와 격차가 심하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거래량 추적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물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우리 선물 시장은 중간에, 자, 금요일은 참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 전에 생긴 갭의 상단과 하단을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뭐 아침에 고가 찍고 그다음에 내렸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날인데 거의 뭐 그냥 사실상 아침에 움직인 거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벤트성 움직임, 요거는 좀 이따가 요 왜 흔들렸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흔들린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흔들린 이유를 파생을 모르면은, 옵션을 모르면은 요거 왜 움직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장중 라이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재미있게 봤죠. 예, 장중 라이브 때 저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또 활용도 할 수도 있고 집중하기 좋은 재밌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횡보로 끝난 거죠. 상승 후 횡보. 요즘 뭐 상승 후 횡보, 하락 후 횡보, 또 상승 후 횡보, 갭만 크게 발생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스닥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밤사이에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 갭 상승, 갭 하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장을 휘젓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프리장 선물 신규 매수가 아침에 이제 신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프리장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신규 매수하는 모습에서 장 초반에 신규 매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9시 56분쯤에 확인하니까 선물은 중립 균형에 있었습니다. 신규 매수와 환매도의 조합을 보이면서, 그러고 나서 11시 16분부터 다시 바뀌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신규 매도와 환매수의 조합으로 자리를 잡고 막판까지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매수 우위 토탈 4,300억대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4,200억대 4236이네요. 4,200억대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선물 매도만 6조 원 가까이 찍었다가 이날 환매수 4천억을 보이면서 이제 5조 3,774억 매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 매도가 이제 거의 다 채워놓고 환매수하는 과정이죠. 제가 6조 원 가득 거의 찼으면은 이제 환매수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4월 초에도 이제 매수 쪽으로 6조 원을 다 채웠으면은 이제는 덜어내는 매도 쪽으로 분위기를 잡을 거다라고 한 뒤에 6조 원 가까이 판 겁니다. 연속으로. 너무 생각보다 좀 많이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단계 꽉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은 환매수가 적절하고, 환매수를 할 만한 환경이 되면 웬만하면 외국인들은 환매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시도하겠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그런 조짐이 끝난다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신이 장중 신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가에 1천억 이상 매수 베팅을 해줬죠. 요즘에 이제 투신이 종가 베팅 성공률이 극히 낮아요. 요즘 갭
갭으로 막 갭상승 보이고 갭하락 보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투시는 지금 종가 베팅을 거의 다 실패해 왔습니다. 1, 2월에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3, 4월 특히 4월 달에는 성공률이 아주 낮아졌어요. 투신이 어느 정도 종가의 상황을 보고 매수 베팅을 하면 그 다음날 갭 하락하고 또 매도 베팅을 하면 그 다음날 갭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그럴 만한 게 투신의 이제 종가 베팅의 특징은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를 보이거나 돌파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경우고요. 하락 종목에 뭐 하한가급을 보이거나 돌파 이탈 하락을 하는 종목에 끝자락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날 매수를 하고 이런 날 매도를 하는 특징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상승에서 또 마감한 날도 투시는 작게나마 양봉이 아니고 막 그러니까 작게나마 선물 매수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도깨비처럼 보이니까 성공률이 낮았죠. 위에서부터 계속 낮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간 결과만 놓고 보면 오래간만에 월요일에 종가 베팅에 대한 것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끝까지 월요일장 끝까지 유지되는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이제 금요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금요일 하이라이트. 자, 콜옵션 왕개미의 반복 등장. 재미난 현상들이 나타났죠. 콜옵션 왕개미의 반복 등장. 원래 하루 한 번 등장하면 두 번째는 잘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금요일 따라 두 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건데요. 라이브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그날 재밌게 봤죠. 그래서 저는 장중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7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규 구독하신 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 저는 이제 우리 장 중에는 항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장중에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독자 단톡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 인증하시고 입장하시면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 1차 콜옵션 왕개미 등장하는 시점을 한번 볼게요. 요때입니다. 이거 장중에 갑자기 뭐 잘 나가다가 막 흔들렸죠. 뭐 왜 흔들렸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BOJ 12시 앞두고 뭐 흔들었다라고 보는 거는 그냥 추정이죠. 내용적으로 그거 앞두고 그냥 흔들었다. 그럼 왜 흔들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흔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머니 게임이었는데 옵션에서 개인이 콜옵션 왕개미 막 306 외국인들이 막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에 끝자락에서 갑자기 어떤 큰 손의 개인 투자자 계좌로 콜옵션 360 월물 콜옵션 360을 잔뜩 사기 시작합니다. 한 15억 정도로 초반에 추정이 되고요. 누적으로 한 20억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나 11시 36분에 막 한 호가에 159계약씩 막 체결하고 들어갑니다. 막 굵직굵직하게 1, 200계약씩 막 한 호가에 막 체결을 시켜요. 이거는 분명히 일반 개인의 특징은 아닙니다. 왕개미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뭐 합성을 구축해서 들어가고 수익을 내는지는 추정만 할 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선물 매도를 구축을 하고 콜옵션을 사서 해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이 콜옵션을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그거를 누르는 방식으로 선물 매도해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옵션 자체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 사고 있다가 개인이 갑자기 360 콜옵션에 1, 20억씩 사니까 바로 때려버립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때려버리죠.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한 거 다시 보기는 제가 이 직전 영상 거 9분짜리 영상 있죠? 그걸 보시면 궁금한 내용들이 좀 풀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실시간 방송을 이제 구간 잘라서 올려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결과에 대한 요약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이 콜옵션을 대량으로 붙으니까 바로 외국인들은 응징합니다. 어떻게? 콜 매도 포지션을 반대로 잡아주는 방식으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겁니다. 자, 콜옵션 개인이 들어오면 시간차를 두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날은 바로 떨어졌어요. 시간을 좀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하루 이틀 끄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뭐 더 끄는 경우도 12월에는 나왔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하루 이틀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요즘은 당일에 처리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또 많이 보이고요. 어쨌든 그날은 들어오자마자 때렸습니다. 진입하자마자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진입했거든요. 진입하자마자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래도 안 나가 이래도 안 나가 너 이래도 안 나갈 거야 급락을 시켜버리죠.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한 20%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콜옵션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어제랑 이제 같은 그 전날에도 그 전날 목요일에도 그 360 콜옵션에 대해서 개인이 들어왔었죠. 30억대 들어왔었죠. 같은 월물 행사가에 진입했고 어제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이분이 손절할 때까지 끝까지 눌러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장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360 콜옵션 개인이 여기서 등장해버리니까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게 계속 눌러버립니다. 그쵸? 끝까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끝까지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손절을 하게 만들죠. 여기 와서 손절했죠. 포기를 여기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천히 말라 죽인 꼴이 된 건데 금요일에는 빠르게 청산을 시켰습니다. 너 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냐 방해하냐 내가 잘 사고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바로 혼내주는 방식으로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가지고 숏을 이용했을 수도 있고 롱을 이용했을 수도 있죠. 파생반에서도 그런 관점에 대해서 타이밍 같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활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이 물량을 추적해 본다라는 거는 이때 실시간으로 써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손절을 하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손절하는 구간에다가 그쵸 물량을 받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 대부분 이때 청산을 하고 다시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다 청산한 거 아니고 거의 다 청산했어요. 한 80% 이상 정도. 그래서 청산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었죠. 그때 청산할 때 이제 호가를 살짝 보시면 요런 모습의 호가를 옵션에서 나타냈습니다. 어떻게요? 손절할 때도 큼직큼직하게 한 호가의 물량을 이렇게 160계약, 뭐 100 몇십 계약씩 내놓습니다. 이거를 내놓으면 누군가 잡아 먹어주면서 그 개인이 손절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 이때 호가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100계약 이상을 한 호가에 집어넣고 빼는 방식으로 계속 들어가고 손절했다라는 거, 청산했다라는 거, 그 선물이랑 합성하면 또 손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옵션 자체에서는 손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장은 또 달리나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점심시간에 또 등장을 합니다. 금방 또 등장을 했어요. 어디서요? 자, 12시 40분 전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요? 여기네요. 여기서 등장하고 여기서 등장을 해요. 등장하자마자 또 어떻게 합니까? 눌러대죠. 그래서 방송 식사 시간에 다시 마이크를 켜고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 근데 요거는 362.5 월물 콜옵션으로 행사가를 바꿔서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0억에서 15억 정도 이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요. 아까보다 좀 적었죠. 요 시간보다. 그래서 좀 덜 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때도 그렇고 이 두 번의 시기 동안에 제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 숏 보신 분들도 롱 보신 분들도 숏과 롱을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저런 것들을 불안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파생반에 언급해드렸던 거 점심시간대입니다. 식사 못하죠. 못하고 봐드렸는데 중간에 마이크도 키면서 지금 부근입니다. 1시 3분 그쵸? 여기죠 여기 1시 3분 여기 부근입니다. 어떻게 매수 공략할 수 있는 부근이다. 지금이니 그죠? 살짝 늦었네. 지금이라도 이제 파생반 분들이 재밌게 좀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셨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요거 11시 48분 때 개인 360 콜 손절 끝내면 매수로 받아보실 분 있나요? 이제 1차로 노란선 매수하실 분 했는데 좀 덜 왔어요. 생각보다 좀 덜 와가지고 사실 뭐 적극적으로 많이는 못 들어가셨을지도 모르지만 입질 정도는 해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면서 그리고 개인이 손절을 좀 하는 모습을 보면 올라탈 수도 있었겠죠. 여러가지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실제로도 활용하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당시에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던 포인트가 요 자리였는데 어쨌든 그때가 여기였죠. 여기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유 있는 매매, 이유 있는 받아보는 매수. 그냥 단순히 많이 떨어지니까 아유 많이 떨어졌다 그냥 받아볼까가 아니라 그 슈퍼개미 그 왕개미가 들어왔다가 손절하는 게 포착이 되는 순간부터 진입을 하는 거니까요. 이유 있는 수급을 보면 수급 분석에 의한 이유 있는 트레이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차 콜옵션 왕개미까지 다 등장했다가 나가고 두 번의 굴곡을 이용하여 파생반의 수익이 가능했었다. 아래 위 모두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오늘 또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나눴습니다. 예, 요거를 나눴는데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자 눈에 띄는 내용 이런 것들 그 큰형님 파동을 이용하는 거죠. 큰형님 활용한 지지라인 보고 수익 100만원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찐막이다. 큰형님 두 번째 진입으로 조금 추가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그쵸? 큰형님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오늘 왕개밈 덕분에 집중해서 매매했습니다. 중사님 매매틱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 600만원대 수익 보셨어요. 큰형님이 600만원 수익 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쭉 올려주셨고 두 번째 사진으로는 이렇게 또 나눠서 했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모아보니까 또 이렇게 큰 수익 오늘의 1등은 우리 에이스 우리 파생반의 에이스 분이 6,400만원의 실현 수익과 하루에 그 다음에 평가에 2,400만원 수익을 아마 이거 그냥 오버나이트 했으면은 야간에 또 이게 떴기 때문에 이거 다음날 수익 꽤 올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370 월물 콜옵션인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370 월물 콜옵션이 야간에 12% 12.5% 더 떴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요게 1.17 매입가인데 지금 야간에 1.62로 끝났으니까 이거보다 수익이 더 올랐을 것으로 보이고요. 10% 정도 더 12%. 그 다음에 또 우리 방 잘하시는 분 중에 1,500만원 수익 보신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10만원 요거였나? 610만원 그 큰형님 덕분에 수익 났던 거 230만원 220만원 217만원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여기 뭐 이제 200만원 이하로 다 이렇게 모여서 제가 모아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더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좋은 전략 제시해드리고 관점 제시해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의 4월 단기 선물 과매도로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나스닥에 휘둘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반등폭이 대형주의 실적 호조로 꽤나 크고 강했던 만큼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나 상단 피보나치 자 여기죠. 상단 피보나치 50% 자리에 대한 저항은 강한 상태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시작점과 그걸 다시 한번 이탈을 갭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갭을 또 만들었던 자리죠. 이 구간이 꽤나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월요일에 싸울 것으로 추정이 되죠. 야간에 뜬 만큼. 그래서 여기를 극복을 하고 안착해서 올라타는지 여부를 보고 다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갭 뜬다고 달려들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나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만기일 수급도 살펴봐야 됩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하루 전까지의 베팅 포지션, 즉 금요일까지의 베팅 포지션은 외국인은 상방형 중립을 보이고 있으나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거는 지금 뭐 분석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개인은 양매수로 양방 포지션 기록하고 있고 보이고 있고 개인 양매수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합 구축 중이다. 결국에는 월요일에 개인 위클리 옵션 포지션 움직임에 따른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어느 쪽에 힘을 실어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 왕개미 자주 들어옵니다. 콜옵션 왕개미 형님이 또 들어오는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정말 가끔 가다가 풋옵션에 들어오는데 지난번에도
하락 자리에서 풋옵션 들어왔었는데 바로 꼬리 달고 터닝해가지고 털렸어요. 근데 잘 안 들어옵니다. 콜옵션 쪽으로 잘 들어오니까 그 부분 또 들어오는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 선물은 363.55로 1.65포인트 상승 종료했고, 이후 나스닥은 견고했으니까 월요일에 다시 4월 24일 자리 회복하면서 도깨비 갭 띄우고 갭 하락, 갭 상승, 또 갭 상승해서 이런 도깨비 장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 마감 이후 미국 장 마감 이후로 전해진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거죠. 자, 기사를 하나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은 요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은행 파산 직전에 매각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미 당국이 필라델피아 지방은행인 리퍼블릭 퍼스트 뱅코프를 압류해서 풀턴 파이낸셜에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5월 초에 일정들이 워낙 거대하고 굵직하고 커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뭐 SVB부터 해가지고 뭐 시그니처 뭐 같이 뭐 등등 몇 개의 지방 은행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이어서 오랜만에 또 이런 지방은행 파산 매각 소식이 있었으니까 또 아주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쓰되, 사실 그 뒤에 일정들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큰 우려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당장 요 실적 일정들과 FOMC를 지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는 월요일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시장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구독자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 해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